7호선 옥정 포천 노선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은 7호선 옥정 포천 구간 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조만간 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고산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야 택시 대란에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심야 할증률 인상안을 통과시켰는데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주 왕실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 있는 회암사제의 가치를 홍보하는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호선 옥정 포천 노선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국토부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강희업 국토부 대광희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사업이 옥정 포천 구간 사업 지연과 맞물려 함께 미뤄지고 있다며 이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개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업 본부장은 7호선 옥정 포천 구간 기본계획 승인 절차가 조만간 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7호선 옥정 포천 구간이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에 띄워 노선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옥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건설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안 위원장은 지난 8일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며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사업 추진을 위해 LH가 사업비 2,752억 원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LH 사장이 취임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십부는 지난 27일 의정부 주민들이 의정부 시장을 상대로 낸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앞서 주민들은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는 당초 스마트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물류창고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처지라며 1심인 의정부 지법에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해당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A사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주민들은 지난 2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가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시는 생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2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 분석을 의뢰했으며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시는 이 안을 지방공공요금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고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경원선 건널목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연천향교 유림 등 주민 40여 명은 지난 28일 오후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원선 전철 사업으로 인해 폐쇄를 앞둔 구읍 건널목의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연천시까지 2.35km 구간 중 기존 건널목 4개가 폐쇄되면서 주민 생활권이 동서로 양분되고 대체도로가 멀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100년 넘게 사용한 도로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천역 주변 2.35km 구간엔 구읍 건널목 등 5개의 평면 건널목이 있지만 전철 공사로 인해 이들 건널목들이 모두 폐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천군 주민들은 폐쇄된 4개 건널목 중 구읍 건널목을 존치하고
연천 북부 건널목엔 국비로 육교를 신설해달라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협의회를 열고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이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심야 할증료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심야 택시 대란에 요금 인상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심야 택시 대란의 모습과 또 승객 기사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안 잡히죠, 많이. 특히 여긴 더 안 잡혀요. 택시비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일단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요금 인상 하시는데 지금 영업용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안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슨 오토바이 일하는 것만큼도 돈 못 버는데 택시기사 나가는 기사들이 오겠어요? 아니죠. 지금 택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 거 뭐 구제 푼다고 해서 임시적인 거로 뭐 해소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니지모리 스튜디오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복회, 그 어느 측보다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광복회 경기도 지부 동두천 연합지회 최재국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이 니지모리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잔혹한 강압 통치,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치욕적인 지배, 피지배의 관계는 아직 한 세기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동두천 연합지회가 니지모리 스튜디오 운영에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의 모티브가 일본과 일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동두천과 인연이 깊은 미국 또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의 문화가 모티브라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지난 여름 니지모리 측이 진행했던 핫 기모노 섹시 콘테스트,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코스프레 경연 등은 일본의 전통 문화도 아닙니다. 외색을 기반으로 한 무책임한 상술이 관광과 문화로 포장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치욕의 기록을 퇴색시키고 현재를 사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저해야 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 오랜 시간 슈샤인보이, 양공주 등 전쟁의 상흔이 우리 지역의 상징이 돼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일본 전통문화 유입의 전초기지로 각인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니지모리 스튜디오를 찾는 관광객들은 마치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 같다 하면서 그래도 반응이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여가 활동에 대한 의견은 매우 존중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동안 해외여행도 어려웠기 때문에요. 하지만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일본과 일본 문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악랄한 탄압의 역사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관광보다 먼저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국적 풍경, 화려한 일본 문화의 단면만 체험한 후 SNS 등을 통해 주위에 전파한 내용이 쌓이면 미래 세대의 역사관 역시 흐릿해질 수 있고 결국 일본이 바라는 대로 잊혀질 것입니다.
네, 니지모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 관련자들이 이제 일본 원정으로 큰 비용이 들어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시설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역 경제에 일조한다는 주장에도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니즈모리 스튜디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 번 다녀간 방문객 중 재방문객이 얼마나 될지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향후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될 계획은 있는지, 현재 어떤 촬영을 하고 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니즈모리 스튜디오는 철저한 민간 사업장입니다. 발생한 수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동안 동두천 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개인과 작은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과연 이 사업이 동두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시민과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는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우리 동천시의 명소가 일본과 일본 문화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질 수는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복회 경기도지부 동두천 연합지회 최재국 회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양주 해암사지 왕실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네, 특히 양주 해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 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왕실축제의 슬로건은 치유의 궁, 세계를 품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색다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축제는 왕실 체험과 고고학 체험, 힐링 체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왕실 축제의 백미는 어가 행렬, 웅장한 취타대 연주에 맞춰 전통 의상을 입고 벌이는 왕의 행차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차 인원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거리가 아닌 축제장 내 행사로 축소했습니다. 양주시가 직접 만든 창작 뮤지컬 공연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선보인 뮤지컬은 올해 회암사지 특설 무대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모델이 돼 펼치는 패션쇼도 회암사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의 치유의 궁궐인 양주 회암사지를 무대로 힐링, 고고학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니 지난 7월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정식 등재된 만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왕실 보물찾기와 문화재 퀴즈 대회가 열리고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송울의 미로가 설치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암사지 유적을 체험하는 AR 유적 체험도 열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올해 7월 해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정식 등재되어 양주 해암사지 유적뿐 아니라 우리 양주시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암사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왕실축제 개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주말인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회암사지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스승인 무학대사와 함께 수도 생활을 했다는 회암사.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만 왕실축제를 통해 당시에 화려했던 왕실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